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두 편을 방송을 하면서 봄철에 사용하는 미끼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아주 깊은 내용의 것은 미끼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때 깊이 다뤄드릴 것이고요. 지금은 당장 필요로 하는 상식적인 수준, 그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인 것은 크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지루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봄철에 사용하는 미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떠한 미끼를 사용을 하시던, 봄철의 미끼는 어떠한 미끼를 사용하시던 젤루다를 첨부하고 또는 찍어 쓰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따라서 찍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비 오기 전에 4시간 정도를 또 시간을 내서 낚시를 했습니다. 주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야간 들어서 지인과 함께 낚시를 했습니다. 그 두 명의 지인이 낚시를 하시는데 고기를 제대로 못 잡으셨어요. 그분들 낚시 시작하고 한 2시간 후에 제가 야간에 나갔는데 2마리, 3마리. 그것도 그렇게 뭐 시원한 상황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지금 현대의 수온이 15도대가 넘었기 때문에 고기가 전층을 움직일 텐데요. 활성도가 좋을 텐데요. 뭐 이상하네. 어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어제 2구대와 3위대 2개를 들고 2구대와 3위대 2대를 들고 약 4g대와 4.5g대 정도 되는 두 가지의 찌를 이용해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10분당 한 마리꼴, 1시간, 초도 1시간은 3번 던져서 첫 고기를 걸기 시작해서 10분당 한 마리꼴로 냅다 6마리를 걸어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열 많이 받으시겠죠. 지인들이니까 장난 노는 거죠. 에이, 난 금방 6마리 했네. 열 받죠. 근데 옆에 분이 왜 못 잡았을까? 미끼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저랑 거의 비슷한 분들이거든요. 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라서.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제 1단계의 찌 맞춤과 수심 맞추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정통 올림 낚시를 하시겠다고 낚시들을 두 분이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좌측에 계신 분은 찌가 살짝 가벼워요. 본인은 2단 입수가 나오니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뜬 거예요. 그러면 자꾸 빠는 입질만 나오고 입질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무거워요. 그래서 두 분을 다 도와드렸는데 한 분은 먼저 코치만 해드렸죠. 그분은 원래 허수 낚시 하실 때 2, 30수씩 하시던 분이니까 코치를 해드렸고 찌 맞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찌 맞춤이 거의 일치되도록 0.1 일치되도록 2단 입수를 만들어 드렸죠. 그 결과 제가 그분한테 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좀 더 늦게까지 하시면서 거의 30수대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제가 나왔을 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양반이 20수 정도를 해냈으니까요. 봄철 낚시가 이렇습니다. 지금 수온대가 15도라는 얘기는 바닥도 상층도 수온이 다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기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저 역시 놀라운 것은 미끼를 잘못 썼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제가 초도에 잡은 고기들의 총 9마리를 걸었는데 9마리 중에 7마리가 향어입니다.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마리가, 한 마리는 잉어, 한 마리는 붕어였습니다. 이걸 보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밥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종이. 왜 이렇게 잘 나오나 했더니 제가 앉았던 자리에 옆에 오른쪽 분이 그곳에서 3칸대를 낚시를 하셨던 곳이에요. 3칸대로 주로 좀 짧게 사용하시니까 3칸대로 사용하셨으니까 저랑 2구대하고 거의 흡사한 거죠. 거기다 밥을 거의 반바가지를 놓았다는 겁니다. 2시간 정도에. 근데 딱 2마리 잡고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고기가 먹을 수 있게끔 조건을 계산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끼의 응용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고기 입에 잘 들어가서 좋은 입질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제 1단계는 찌맞춤이고요. 그리고 수심을 한마디 내놓은 맞춤으로 해서 아주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미끼를 잔분감이 있도록 유지하면서 집어력을 겸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미끼 운용술인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하면서 템포를 같이 맞추고 밥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압축 강도를 조절해서 점도를 다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끼는 하드웨어적 산술 계산적 접근은 없다. 뭐를 섞어 얼마를 넣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쓴다. 그건 기본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그 응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미끼의 응용술은 이거 다 하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와 유사한 형태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형태로 미끼를 쓰냐에 따라서 집어와 유인과 집어와 입질을 받는 게 달라집니다. 물론 이거는 찌를 전제로 합니다. 찌 맞춤이 잘 된 상태의 전제. 채비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건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걸 선택하실 때 정지관성의 크기를 크게 해주냐 작게 해주냐가 채비의 관건입니다. 몇 분할을 했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허수가 가짜의 입질들이 많고 언제 챔질해야 할지 챔질의 조절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분들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낚시는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하고 딱 떨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낚시입니다. 미끼 운용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찌와 채비가 완성이 되는 단계가 되면은 미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들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칠판을 미리 요약을 해놨습니다. 타이틀만 요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1편부터 봄낚시, 봄맞이 낚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먼저 한 글 내용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채비까지는 어떤 계절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그것을 더 정밀도를 높여줘야 하는 것은 계절별 수온에 따라서 정밀도를 높여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그 마지막 3, 4번의 미끼에 대한 부분을 3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첫째, 물 배합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십니다. 물을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제품을 쉽게 쓸 수 있을까? 물은
많이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낚시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넣을수록 질어집니다. 질어진다는 얘기는 점성을 높여줄 수 있고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 고기가 밥을 접했을 때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배합비에 대한 것은 기본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물 배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알아보시고, 물성 배합비. 물성은 낚시 미끼마다 물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분도 다 다릅니다. 미끼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끼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기능적인 요소와 성능 요소로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성능은 맛입니다. 기능은 풀림입니다. 또는 입도의 크기, 확산성, 이런 것들을 성능이라고, 기능이라고 하고, 맛, 단백질 맛, 탄수화물 맛, 기타의 맛, 여러 가지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의 부분을 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합을 해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 배합된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미끼의 기본은 찌오름의 3단계입니다. 3입니다. 유인 단계, 집어 단계, 입질 단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늘상 강조하는 3의 기법이면 고기, 첫 고기 만날 수 있습니다. 유료터에서는 2단계에서부터 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단계에 충실하시면 2단계부터 입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분이면 첫 고기의 입질을 볼 수 있다, 그런 뜻도 되죠. 보통 한 단계의 3이라는, 한 단계의 3은 3분을 얘기합니다. 1은 3. 그래서 3회니까 횟수가 3번을 3분 정도의 간격으로 3번을 놓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회. 그러면은 유인 확산이 돼서 고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밑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고기가 미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를 끌고 들어가는 단계가 집어 단계입니다. 집어 단계는 상층에, 중층에 또는 있는 고기들을 내가 원하는 지점 밑 근처까지 끌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3번이면 충분합니다. 풀림의 속도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입질과 찌오름의 단계는 이제 고기가 바늘에 있는 밥을 마지막으로 흡입을 하면서 찌가 움직이다가 보면 바늘이 입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찌오름의 단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요것을 미끼 운영술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배합비와 물성 배합비, 미끼 운영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미끼론에 들어가면은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씩만,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발췌해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 배합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물 배합비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합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는 도대체 물을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모든 미끼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는 모든 미끼에는 물 배합비가 써 있습니다. 물론 수입산도 그렇고 다 물 배합비가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 물 배합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물 배합비죠, 어떤 걸 쓸 것이냐? 기본을 쓰시면 됩니다. 기본. 가령 이 어분 글루텐이라는 제품은 2대 1.5로 되어 있습니다. 2대 1.5. 2대 1.5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물 한 컵 반을 넣으라는 얘기죠. 밥 2개에 물 한 컵 반.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거저거 2단계 물성 배합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몇 개 넣어야지?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물 배합비에서는 저는 개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 떡밥의 물의 개수는 0.75입니다. 2대 1이면 분모를 2하고 분자를 1로 해서 2대 1이니 2분의 1로 해서 0.5의 개수를 넣는 거죠. 0.5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대 1로 써있는 건 물 반 컵 0.5다. 이거 cc로만 계산하시니까 1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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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c 이렇게 계산하시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여기 써 있으면 몇 대 몇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구나. 개수는 0.5구나.
보통의 어분 배합비는 거의 0.5입니다. 또는 0.3. 거칠게 쓸 땐 0.3.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0.5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적당하게 잘 부풀어 오릅니다. 그 다음에 2대 1.5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2대 1.5죠. 그럼 분모를 1호고 분자를 1.5로 하니까 0.75가 물의 개수죠. 이 제품은 0.75입니다. 아, 이건 한 컵에 물 0.75 넣으면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100cc에 75cc로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개수로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2대 1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어분의 종류, 이런 종류들은 다 2대 1입니다. 혼합된 어분들도 2대 1입니다. 2대 1이면 좀 더 이게 혼합된 어분이 좀 더 부드러워지긴 하죠. 이렇게 보면은 앞에 없이 뒤에 보시면은 다 어느 제품이나 기본 제조법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제품의 물성이라든지 이런 거 특성이 나오고 거기에 물은 어떻게 넣습니다 하는 게 나오죠. 여기는 2대 1로 돼 있기 때문에 0.5가 물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것과 요거 두 개를 합한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는 0.75요. 하나는 0.5.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1.25가 되죠.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25의 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게 편합니다. 이걸 cc 단위로 해가지고 하면은, 물론 정확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낚시는 미끼 쪽엔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어분과 글루텐을 내가 조합을 해야겠다. 뭐, 알파경과 조합을 해야겠다. 이 두 개의 어분을 조합하는 방법은, 이게 여기 이제 물성 배합비에 해당되는데요. 두 개의 어분과 글루텐을 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먼저 하고 물을 이걸 먼저 해서 이걸 나중에 후첨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거를 먼저 물을 넣고 글루텐을 후첨하는 방법. 초기에 사용할 때 물성이 다릅니다. 후에는 비슷해지는데 초기에는 달라집니다. 또는 이걸 1대1로 섞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어분과 글루텐을 직접 섞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분 속에 있는 유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 속에 있는 유지방이 이거와 조합이 되면 글루텐의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글루텐의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점성 거미줄 같이 막이 형성이 되는데 그 막이 끊어집니다. 서로 점도가 나빠져가지고 그럼 글루텐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나중에 하든 따로 해서 하시면은 점도를 다 유지할 수 있고 그 어분의 기능과 이 글루텐의 기능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속성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영하의 물에도 얼음물에도 글루텐이 정상 가동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전에는 상품이지만 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합비가 나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게 1.2입니다. 물 1.2를 넣으십시오. 1.2죠? 이거 하나에 물 1.2를 넣으십시오. 그럼 1.2가 개수가 되는 거죠. 분모가 1이니까 분자가 1.2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 어분이죠. 어분은 보통 3대 1이거나 2대 1입니다. 근데 보통 3대 1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분 한 컵에 3대 1로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0.3이 되죠. 아니, 2대 1로 계산하십시오. 왜냐하면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조합될 때는 굳이 물을 덜 넣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분 물 0.5, 2대 1이니까요. 0.5. 글루텐 1.2. 두 개를 합하면 이것과 이거 합하면 1.7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물의 배합비는 요거 한 컵 한 컵을 쓴다면 1.7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1.7에 물이 1.7이 필요한 겁니다. 두 컵에 물이 1.7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따르게고 이거 따르게니까 이거를 먼저 1.7을 넣으면 죽이 됩니다. 미끼를 쓰고자 하는 힘이 강하게 쓰려면은 이걸 먼저 활성화 시키십시오. 이거를 나중에 넣을 때는 이거에 물을 먼저 넣고 이걸 나중에 넣을 때는 이거는 집어 기능을 겸비시키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미끼가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요걸 넣고 요걸 나중에 넣으면 이 미끼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 합쳐지는 게 싹 붙어버리죠. 완전히 붙어버려서 미끼가 완전하게 미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형 집어제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분을 섞어주는 거. 요거는 집어를 초기에 하면서 미끼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 물성 배합비에 있어요.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는 내 어분이 뭐지? 아, 내가 0.5 에코 에이스야. 에코 스페셜 에이스야. 아주 오래된 에코 스페셜 에이스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고 쓰시면은 0.5를, 아, 이건 물 0.5야. 아, 이건 물 1.2야. 이거 0.5에다가 먼저 이거 한 컵에다가 물 1.7을 넣고 1.7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거 죽이 돼요. 근데 휘저었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럼 띵띵 뿝니다. 이때는 한 2분에서 3분 걸려요. 완전히 띵띵 뿌른 상태에서 알파경 한 컵을 살살살 뿌리면서 젓가락 같은 걸로 살살살살 코팅식으로, 후코팅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살살살 뒤집으면서 섞어줍니다. 그러면 하얗게 어분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감자가 어분에 있는 물을 감자가 먼저 뺏으면서 글루텐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근데 글루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는데 바로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은 보슬보슬한 떡밥같이 됩니다. 글루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미끼를 쓸 때 손 압축 강도를 주면 달라붙는 속도가 달라지죠. 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풀리는 속도가 달라지고. 나중에 집어가 별도로 필요 없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한 번만 주물러 주시면 점성을 이렇게 딱 손으로 누르면서 눌러주시고 그때 띄어서 오시면 미끼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물의 배합비라는 것은 우리가 100cc, 150cc, 50cc, 75cc 이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0.75, 1, 1.25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에 개수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감자입니다. 척이라는 소립 감자예요. 이거 프레이크 감자입니다. 감자 프레이크인데 이것과 어분을 조합을 할 때 배합비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분을 이거와 조합을 하면요. 떡밥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아주 터치감이 좋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풀림성도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이 감자의 특성은 점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더라도 꼭 끊어지는 점성입니다. 어분은 점도가 형성이 되면요. 찐득찐득합니다.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지만 물론 이 속에도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두 개가 만나는데 이거의 물성이 확 달라집니다. 이 배합비에서 더 설명을 드리지만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를 먼저 갤 거냐 이걸 먼저 갤 거냐 당연히 물이 오래 걸리는 걸 먼저 갭니다. 이거를 어분을 1을 넣고 이거 감자 1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후첨하는 건 30%만 넣으시면 돼요. 1. 그럼 어분이 1이니까 물 0.5. 그 다음에 감자 물 1.1이에요. 1대1이에요, 이거. 1대1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 감자 척 한 컵에 물 한 컵이면 부들부들해져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건 이걸 먼저 넣고 이거에 들어갈 양이 내가 30%만 넣겠다. 그러면은 0.3이 되죠. 8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0.8에 물을 넣고 한 컵에 물 0.8을 넣고 이거 30%
0.3컵에 밥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넣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불고 3분에서 5분 정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5분 걸립니다. 가절기 같은 경우는 2, 3분이면 되거든요. 띵띵 분 상태에서 0.8을 넣으면 죽같이 돼요. 띵띵 분 상태에서 이거를 0.3을 넣어서 살살 나눠서 뿌리면서 걷어 올려줍니다. 걷어 올려주면 어분 사이사이에 이 감자가 부풀면서 달라붙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떡밥으로 집어식히는 미끼,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잡한 거 안 쓰고 이거로 점도를 어분으로 유지하고 풀림성을 감자로 유지하는. 그 감자가 팽창이 되면 상당히 입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후루루 후루루 하면서 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밥도 고기가 주둥이를 대면 바로바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배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의 배합비가 각기 다른 거는 물의 개수를 생각하시는데, 물의 개수는 그림의 배합비표에 나와 있는 2대 1.5라면 분모를 2로 떡밥으로 하고 분자를 물의 양으로 해서 개수를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떡밥은 이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가벼운 흔히 얘기하는 집어제 종류는 좀 다르죠. 보리 같은 경우는 3대1, 4대1까지도 되고, 물의 배합비를 얼마나 넣을 거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때마다 그 개수를 기억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강하시면 지러지면 떡밥 더 넣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이게 돼인가? 그럼 또 물 집어넣고, 그러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꼴이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기본을 충실하게 배합비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손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손을 물에다 담갔다가 꺼내면 이거 한 10cc 정도 나와요. 5cc, 10cc 정도 이렇게 손에서 떨어지는 물. 그거 그냥 슬슬 분지르면요, 밥에 그 조그만 물의 양이 들어가도 물성이 확 바뀝니다. 부드러워지거나 점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배합비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0.5야, 1.25야, 1.1이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150cc에 100cc로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150cc에 100cc인가? 100cc에 150cc인가? 이렇게 혼돈이 오기 때문에 단위를 아주 단촐하게 만들면 기억하시기 편합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단촐한 걸 더 좋아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의 배합비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나온 것들은 이렇게도 나오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새로 기존의 K3, K5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부풀이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봉투가 들어있고 납봉이 들어있으니까 100cc, 50cc짜리 50cc죠. 네, 50cc짜리 봉투, 소봉투가 들어있으니까 그 봉투에 손잡이선에 물 잡는 선이, 라인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